안녕하세요.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한도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올리브유 한 병이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올리브유를 건강에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건강 문제를 겪고 계세요.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방법만 알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만성질환 관리를 전문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 개선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68세 이정순 씨는 수년간 혈압약을 복용하면서도 아침마다 어지럼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올리브유 활용법을 식사에 적용하신 지 불과 2주 만에 혈압이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74세 김철수 씨는 최근 들어 자꾸 약속을 잊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 방법을 실천하자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의학적으로 검증된 올바른 올리브유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귀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게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35년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올리브유 황금 원칙을 특별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경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올리브유 중 무려 70%가 가짜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국제올리브협회가 발표한 공식 자료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73세 최병호 씨는 심장 건강을 위해 매일 올리브유 한 스푼씩 드셨는데 6개월 후 오히려 혈압이 20이나 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드시던 올리브유가 다른 식용유와 섞인 가짜 제품이었던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올바른 사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정숙 씨는 올리브유를 고온에서 볶음 요리에 사용했습니다. 몸에 좋은 성분들이 모두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해한 화합물이 생성되어 간 수치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올리브유의 진짜 건강 효과를 누리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음에 말씀드릴 올바른 선택법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자, 그럼 진짜 올리브유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첫 번째,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냉압착 표시입니다. 이는 27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압착한 것으로 올리브의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두 번째 선택 기준은 색깔입니다. 진짜 좋은 올리브유는 짙은 초록색을 띱니다. 만약 노란색이나 투명한 색깔이라면 의심해 보세요. 세 번째는 병의 재질입니다. 반드시 짙은 색의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투명한 병은 빛으로 인해 올리브유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마지막으로 산도를 확인하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산도는 0.8% 이하여야 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잠깐, 좋은 올리브유를 샀다고 해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보관 방법을 잘못하면 금방 변질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보관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올리브유의 효능을 2배로 늘릴 수 있거든요. 올리브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빛, 열, 공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방 싱크대 위에 올리브유를 놓고 사용하시는데 이는 최악의 보관법입니다. 올바른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이상적인 온도는 14에서 18도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되지만 너무 차가우면 올리브유가 굳을 수 있으니 실온에서 잠시 두었다가 사용하세요. 둘째, 사용 후 즉시 뚜껑을 닫으세요.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셋째,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세요.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라도 시간이 지나면 영양소가 감소합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해 본 결과 올바르게 보관한 올리브유와 잘못 보관한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 차이가 무려 40%나 났습니다. 62세 박미선 씨는 제 조언에 따라 올리브유를 찬장 안쪽 어두운 곳에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올리브유를 사용했는데도 맛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좋은 올리브유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을 아셨죠? 그럼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올리브유의 효능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아무 때나 드시는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올리브유에도 최적의 섭취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수백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섭취 시간은 아침 공복과 저녁 식사 30분 전입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위벽을 보호합니다. 하루 종일 위산으로부터 위를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둘째,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셋째,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합니다. 71세 조민호 씨가 좋은 예입니다. 이분은 20년간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스푼씩 드신 지 2주 만에 매일 자연스럽게 배변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전 섭취도 중요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올리브유를 드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음식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69세 김영수 씨는 당뇨 환자인데 저녁 식사 전 올리브유 섭취를 실천한 후 식후 혈당이 평균 30이나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취침 직전에는 드시지 마세요.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루 권장량은 1에서 2스푼 정도입니다. 섭취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 조합입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 올리브유의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조합법은 여러분의 건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혼자서도 좋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가장 강력한 조합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유와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만나면 혈관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장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이 조합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올리브유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3배나 증가합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암 성분으로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74세 박성호 씨는 전립선 수치가 높아 걱정이 많으셨는데 토마토 올리브유 샐러드를 꾸준히 드신 후 PSA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와의 조합입니다. 호두, 아몬드 등의 견과류와 올리브유를 함께 먹으면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의 흡수가 향상됩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네 번째는 녹황색 채소와의 조합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의 녹황색 채소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의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실제로 68세 이순자 씨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케일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신 결과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다양한 음식과 조합할 수 있지만 품종에 따라서도 효능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품종별 효능 차이는 여러분이 어떤 올리브유를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올리브유도 포도주처럼 품종과 원산지에 따라 효능이 다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드물죠. 먼저 스페인산 피콜 품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콜 올리브유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입니다. 코로네이키는 비타민 E 함량이 높아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뛰어납니다. 또한 염증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큽니다. 세 번째는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입니다. 프란토이오는 균형 잡힌 맛과 함께 소화 기능 개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이렇게 품종별로 효능이 다르니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품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질병별 맞춤 사용법입니다. 같은 올리브유라도 질병에 따라 섭취 방법을 달리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건강 고민을 해결해 줄 실용적인 정보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질병별로 올리브유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 이후 계단 오르기가 무섭다던 73세 이병호 씨께 드린 첫 번째 처방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고품질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그리고 국산 생마늘을 하루 한 쪽씩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하루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한 스푼,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한 스푼을 섭취했습니다. 이병호 씨는 이 조합을 6개월간 실천한 끝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312에서 197로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은 관절염입니다. 67세 김정희 씨는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도 힘들고 장 보러 나가기도 겁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올리브유와 강황의 조합 들어보셨나요? 강황의 커큐민, 올리브유의 폴리페놀 이 두 성분이 만나면 염증을 눌러주는 항염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에 강황가루 한 꼬집을 타서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됩니다. 김정희 씨는 이걸 3개월간 꾸준히 드신 뒤 무릎 통증이 7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마음이 안 불안하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께는 특히 혈당 스파이크, 즉 식후 혈당 급등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간단한 방법 하나로 이걸 줄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식사 30분 전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에 식초 몇 방울이 다입니다. 여기서 식초는 사과 식초나 발사믹 식초가 좋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올리브유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기억력이 점점 흐려져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75세 정혜준 씨는 1년 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스불을 껐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간식처럼 드신 것만으로 1년 뒤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18점에서 25점으로 상승했습니다. 견과류는 올리브유와 만나면 뇌 신경 보호 효과가 2배에서 3배로 증가합니다. 간식처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드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엔 고혈압입니다. 여러분, 고혈압이 왜 무서운지 아시죠?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에도 올리브유가 꽤 효과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저는 마늘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고 올리브유와 만나면 그 효과가 증폭되죠. 71세 남성 박병수 씨는 140에 95까지 오르던 혈압이 약을 늘려도 잘 조절이 안 됐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올리브유와 마늘 요법을 3개월간 아침에 꾸준히 하셨고 최근 측정한 혈압은 125에 80으로 병원에서도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변비는 정말 말 못할 고통입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에서 30분 이상을 보내기도 하죠. 게다가 이게 심해지면 치질, 장 질환까지 생깁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나본 시니어 환자 중에서 올리브유로 장 기능을 회복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올리브유는 자연스러운 장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장 연동 운동을 자극해서 배변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68세 윤정자 씨는 10년 넘게 변비약에 의존해 오셨는데 이 방법을 2주 동안 시도해 보셨습니다. 지금은 변비약 끊으시고 올리브유를 하루 습관으로 챙기고 계십니다. 이렇게 질병별로 맞춤 사용법이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복잡하면 실천하기 어렵죠. 다음에 말씀드릴 황금 원칙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올리브유 황금 원칙을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원칙 1. 냉압지터 선택법입니다. 냉압착, 압착일자 확인, 짙은 병, 어두운 보관.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은 올리브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 2. 아공저전 타이밍입니다. 아침 공복, 저녁 식사 전. 이 두 타이밍이 올리브유 섭취의 황금 시간입니다. 원칙 3. 126 용량법입니다. 하루 한두 스푼, 개봉 후 6개월 이내 사용. 이것이 적정 용량과 보관 기간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올리브유의 진짜 건강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들로 올리브유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잠깐,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첫째,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올리브유가 담낭 수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의 비타민 E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 이상이 없으면 한 스푼으로 늘리고 다시 일주일 후 2스푼까지 늘려가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중단하세요. 복부 팽만감, 지속적인 설사, 피부 발진,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부작용은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본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건강에 진심인 분입니다.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올리브유의 모든 비밀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만 선택하세요. 품종별 특성을 활용해 맞춤 선택하세요. 그리고 올바른 보관법으로 영양소를 보호하세요. 다른 건강식품과 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세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고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특히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실제로 시도해 보신 후 한 달 뒤, 두 달 뒤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 상담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올리브유 섭취로 인한 건강 효과는 개인차가 있으며 본 영상에서 소개된 사례들의 결과를 모든 분께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영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도 검증된 건강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